안녕하세요. 탈모의사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수술 하시기 전에 끊어야 할 약에 대한 리스트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발 이식 수술을 많이 해오면서 어떤 분들은 인공 심박동기를 장착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도 혈전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거든요. 심장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혈액이 피떡이 생겨서 혈관의 흐름을 막게 되면 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고자 해서 항혈전제라는 거를 드신다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항혈전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름 문제가 뭐냐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아스피린, 아스트릭스, 와파린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의 기전은 말 그대로 혈액이 뭉치거나 아니면 혈액이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점차로 커져서 혈액의 흐름을 막으면 안 되게 만드는 약물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모발 이식 수술할 때 이런 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셔서 중증, 뇌질환, 심장질환을 예방하고자 이 항혈전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혈액의 흐름이 이제 잘 통하게 만들어 놓았겠죠. 근데 모발 이식 수술도 미세 혈관이 두피 쪽에 관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수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출혈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많이 되시는 거를 감안하면 모발 이식 수술을 할 때 뒷머리를 뽑는다거나 앞머리의 심은 부분에 이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의료용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출혈이라는 것은 피할 수는 없죠. 100%는. 출혈이 계속되면은 의료진의 시야를 가림과 동시에 주변에 있던 후두부 모낭을 뽑는다거나 심는다거나 할 때 심어놨던 자리나 후두부에서의 안착이 안전하게 혈관이나 두피의 손상이 없어야 되는데 출혈이 많이 된다는 거는 그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착류라고도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꼭 강조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 적어도 이 약들은 끊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끊어서 심장이나 뇌 쪽에 중대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끊고 오셔서 수술을 받으시면 안전하고 생착률 높은 수술을 끝까지 마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환자분의 상태를 전담하고 계신 주치의 선생님께서 질병의 급성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안 되는 상황이 있겠죠. 모발 이식을 통해서 미용적으로 개선되는 것보다 목숨과 건강이 달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가장 우선시 여기셔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항혈전제, 이제 수술의 어떤 결과론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목적으로 일주일 전부터 항혈전제와 함께 끊어야 될 복용 중인 약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미녹시딜, 그것도 이제 혈압약이라고 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먹고 바르는 거 미녹시딜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것도 역시 출혈을 더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끊고 오시고, 또 드시고 계신 비타민 A부터 E까지 제제 중에서 미세하게나마 혈관 계통에 출혈 성향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드시는 영양제, 비타민 제제, 홍삼 제제 이런 것들도 역시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부가적으로 혈관이나 수술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게 만들거나 출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삼이라던가 미녹시딜, 그리고 항혈전제, 아스피린, 와파린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끊고 오셔라 해서 오늘 이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항혈전제를 포함해서 일반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계시면서도 모발 이식 수술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모발 이식 수술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수술의 결과가 좋아진다라, 생착률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오늘 수술하시기 일주일 전에 끊어야 될 약 리스트에 대해서 알려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